경찰청에서 특별 단속을 펼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단속 현황 통계들이 좀 나와서 예. 3,000명 가까이 검거가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명이 넘는 범인들이 다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죠. 사이버 도박 현장을 검거하러 갔더니 3,000명을 검거해봤더니 분류를 해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청소년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미래를 위협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약하고 2012년부터는 10년간 자비로 동아리까지 조직해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왔던 분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의 서민수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뭐 고향이라도 갔다 오셨나요? 당직이 있어가지고. 아, 당직이군요. 네, 못 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에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은 또 명절에 꼭 못 쉬시더라고요. 아유 참, 그 뒤에도 좀 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청소년 도박인데요. 이 청소년 도박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을 법한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될 만큼 현재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슈적인 어떤 예. 뜨거운 화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아이들과 연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벌써 지금 한 1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흐름상 어떤 그런 기복이 별로 없는 데다가 다른 어떤 범죄들은 보통 이슈가 일으키고 나면 다시 네. 잠잠해지고 하는데 도박 범죄 자체는 지금 청소년과 연결시켜서 꾸준하게 지금 아이들과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도박의 범죄 특성이 사실은 잘 노출되지 않는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기 범죄라고 해서 예.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범죄자게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신고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기능을 잘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이 숨어 있는 이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간에 조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연결돼 있는 도박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도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온라인 청소년 도박은 자기 범죄가 되다 보니 통계 자체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집계한 통계 수준은 어떻고 우리 교수님이 실제 뭐 보시기에는 아마 잠정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라고 보시는 숫자는 또 어떤가요? 일단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데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여기에서는 이제 해마다 이제 청소년들의 도박을 위험군과 그다음에 문제군과 그다음에 비문제군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보통 위험군을 봤을 때 100명 중에 5명 정도 다시 말하면 4.8% 정도 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도박의 실태를 보면 3.3%. 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숫자만을 들어보면 사실은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5명은 상당히 꽤 많은 숫자이고 이게 또 국가 통계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 사실은 일반 시민분들은 그걸 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질적 연구라고 하죠.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학급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아니면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수치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신반의했고 이러한 네.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은 있죠. 예. 예.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의 이제 사이버 도박이 생활 도박으로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제 이게 도박이라는 자체가 민감 단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아이들에게는 도박이 이제 경계하고 두렵고 뭐 불안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예.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가 됐다라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좀 균형감을 잡고 저희가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 어렸을 때는 흔히 말해서 이런 표현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전 가지고 그렇죠. 홀짝이니 뭐 짤짤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중고등학교 때 했던 추억 어린 그런 도박 아닌 도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잘한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잘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뭔가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스마트폰을 가져야 될 만큼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는 금액이 크다든가 중독성이 강하다든가 그런 게 있나 보죠? 일단 성인 도박과 청소년 도박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예. 일단 집단성이 차이가 납니다. 집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다 개별하죠. 예. 개인적으로 다 도박을 해요. 예. 하지만 청소년들의 도박의 특징은 또래 집단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 보니까 또래 집단별로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은 확산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우리 아이가 도박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 하고 네. 또 부모님의 보호력이 좋아서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훈육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는 도박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계가 이미 깼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비행과는 무관한 오히려 모범생일수록 약간 엘리트 비행이라고도 해요. 예.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여건이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왜 자신감이 생겨서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도박에 더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도박의 환경이죠.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끼리 모인다라는 건 오프라인 상에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폰은 그냥 간단한 문자 하나 메시지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인정 없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들어가서 자본금이 없어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공짜 돈을 받아서 도박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환경이 돼버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나 또는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하겠어라고 하지만 이 차이가 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아, 그렇군요. 저도 애들이 설마 뭐 얼마나 하겠어라는 마음도 일부 있어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뭔가 범죄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비교하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대상과 또는 우리가 범죄로 지칭하는 수준이 달라서 우리 통계가 과잉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도박을 허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냐가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국제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직접 비교가 너무 힘들죠. 어.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박은 연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국가가 허가한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이에서 조금 나이대가 높죠. 네.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 사실은 만 10세부터도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네. 대부분은 만 16세 이상이면 거의 다 도박을 허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 18세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도박을 할 수 없는 예.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슈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고 예. 요걸 또 책임을 묻는 과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본인에게 보통 묻는 편이고 가정에게 묻는 편이지만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건적으로 접근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 접근을 해서 예. 이건 학생에게 범죄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접근해서 응급조치를 이루어지는 그래서 발견이 빠른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범죄화하다 보니까 예. 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이 어느 누가 자기가 처벌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심각성 단계가 됐다면 이제는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마이너스 정책보다는 처벌이기보다는 그렇죠. 예. 오히려 플러스, 오히려 보호해주고 더 보태줘가지고 아이가 다시 행동이 수정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해외와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게 진짜 절대적인 숫자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도박 사건을 뭐 검거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청소년 비율이 얼마나 된다더라 뭐 이렇게 깜짝 놀란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실은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경찰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서도 방송을 좀 이렇게 내보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다시 이걸 조금 쉽게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특별 단속, 다시 말하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별 단속을 펼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단속 현황, 통계들이 좀 나와서 예. 이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기본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통계,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통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예. 이게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예.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통계는 되지 않을까. 예. 대표적인 게 지금 3,000명 가까이 검거가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명이 넘는 범인들이 다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죠. 사이버 도박 현장을 검거하러 갔더니 그래서 3,000명을 검거해 봤더니 분류를 해 보니까 그중에 3분의 1이 청소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0년 동안 검거한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야.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경찰청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일부러 수사를 한 거 아니냐 타켓을 삼아서 예.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예. 사이버 범죄 수사는 그물망 수사예요. 아. IP를 추적을 해서 예. 그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이걸 따로 청소년만 딱 타켓을 삼아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심각했는데 우리가 좀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네.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 도박의 역량이 크게 올라간 건지 여기에 또 뭐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이게 그 과다한 광고라든지 네. 소비 욕구 때문에 아이들의 팬덤 자체 이게 그 집단 문화 자체가 소비 욕구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좀 많이 올라간 건지 네. 여러 가지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1,000명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출연해서 패널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아이들이 뭐 게임 같은 사다리 달팽이, 네. 뭐 타조 이런 뭐 단순하고 마치 게임 같은 이런 예. 여기 도박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깨졌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다리 달팽이 같은 이런 걸 게임을 보통 이제 캐주얼 게임 예. 또는 실시간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시간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고 유치하다고요. 예, 거의 지금 3분의 2가 바카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완전 말하면 성인 카지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잡혔지만 네. 거기에서 드러나는 세부 통계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연령이 좀 어려졌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불과 1년 반 전에 17.6세였던 나이가 지금 만 16세, 16.1세로 이게 1년 한 살 정도의 나이가 보통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통계의 특성상 뭐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보통 한 살이 내려가면 어느 정도의 평균 에버리지라고 보는데 지금 예. 이건 5년 만에 한 살 이상이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속도가 좀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연령도 어려졌지만 중학생들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 통계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확실히 뭐 한 2.5배 정도 많았어요. 네. 그건 뭐 그건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학생들의 증가한 것도 증가한 거지만 특이한 점이 그 도박 운영진에 참여하는 가담하는 예. 다시 말하면 뭐 총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계좌를 사고 팔고 대여한다든지 회원 관리한다든지 예. 이러한 부분들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단계였죠. 청소년이 도박을 많이 한다라는 단계. 예.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이제는 운영에까지 참여해 성인들하고 같이 네. 오 말도 안 돼. 이러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 더 이게 더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도박 자체를 도박 행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예. 청소년들이 지금 고액 알바, 다시 말하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 운영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렇네요. 네. 실제 청소년들이 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도박하는 자금 이 규모도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년들만 딱 뽑아서 이렇게 나온 통계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해마다 20조씩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평균이죠. 네. 올해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 도박 거래 규모가 102조. 102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도박으로 좀 분류를 하면 예. 오프라인 말고요. 예. 이제 뭐 온라인만 이렇게 분류를 하면 한 58조.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예산이 57조인가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나라의 국방부 예산과 거의 맞먹는 이건 탱크를 사도 몇 대를 살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청소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도박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상위 계열의 범죄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래 자금 원래 범죄의 기준을 많이 잡을 때 위험성을 예. 따질 때 거래 규모를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청소년 계층에서는 도박이 가장 위험한 범죄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성경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처음엔 들으셨다가 지금은 우리 애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생들도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예. 초등학생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우려했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2명이 나왔죠. 와. 물론 단순 이제 한 아이는 하교하는 길에 문자에서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스팸 문자를 통해서 네. 입장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든 중학생이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걸 안 가리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쉽게 들어가서 꽁무니로 해가지고 금액은 작습니다. 금액은 제가 알기로 10,000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기점은 이런 거죠. 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이게 또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밈으로 작동을 해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든 경찰이든 지금 도박 예방 교육을 오히려 조금 더 엄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아이들이 경제 소비 주체가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계에서 보면, 사회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지위가 어른들의 학습 수준이라든지 사회 학습 수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인정하고 있고, 예. 다른 영역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왜 범죄에서는 우리 아이들만 보호하는 거죠. 용돈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죠. 아이의 씀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이의 학습 수준이라든지, 네. 대화의 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회 참여하는 거라든지, 예. 정치에 관심 보이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때랑 달라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네. 실제 범죄에서는 왜 아이라고. 어리숙한 아이로 생각을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네. 그건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그 이슈가 한번 있었었죠. 촉법 소년인가요? 뭐 네, 해가지고 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슈도 있지만 당장 우리 내 아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그러면 네. 도박에 유입되는 경로는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근데 이제 요 말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네.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는 3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좀 예. 해드리면 어떨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 좀 곧잘 한다. 엄마 말씀 잘 듣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도박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비행과는 상관없다. 네, 무관하다. 그다음에 오히려 더 잘하기도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엘리트형 어떤 그런 범죄의 수준들이 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본인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그런 수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주로 사기하고 도박, 예. 주로 금전과 관련된 재산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청소년 상담학이나 뭐 발달학이나 이런 뭐 아동학에서도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지금 비행과는 범죄와는 뭐 전혀 무관하지 않냐. 오히려 지금 비매칭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예를 들면 언론에서 약간 뭐 좀 괴물스러운 워딩. 네. 어떻게 학생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워딩을 봤을 때는 괴물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막상 추천을 오서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오면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다음 또 다른 건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호력. 많은 연구에서 저 개인적인 연구도 그랬고 많은 연구에서 부모가 전문적인 아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고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이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력이 좋아도 사이버 도박의 한순간을 놓치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이 없는 애들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건 호기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재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오로지 돈이다. 네. 근데 경제력이 좋아도 아이들은 더 돈을 얻으려고 하는. 네. 그래서 비행과는 무관하고 부모의 보호력과도 보호력과는 무관하고 무관하고. 그다음에 재미와도 호기심과도 무관한. 무관한. 요 3가지를 좀 기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해외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아이들 일정 수준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SNS도 일정 접근을 좀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분위기마저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일부에서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애들한테
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이게 전문적으로 보면 아이들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이버 도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도박만 붙잡아서 이거를 예방을 하고 건절해야지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효과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과의존, 예. 그다음에 인터넷, SNS 과의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일상이 거의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예. 사이버 도박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예. 지금 한때 지금 잠깐 이슈화 됐던 딥페이크 문제도 사실은 이것도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되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서 어디인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사이버 도박만을 붙잡아서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보고. 제한이군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나 정부가 이게 신이나 마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발달이 계속돼서 생활이 편리해졌고 어떤 내가 일하는 부분이나 성취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붙잡힌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슈 과정에 이 파벨 드루프라고 하는 텔레그램 창시자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한번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잡혔다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범죄 방조 혐의로 지금 일단은 체포를 했고 네. 지금 보석금을 내주고 지금 석방을 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희 경찰청도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파벨 드루프를 사실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예. 시민들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마법사가 아니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러면 한계를 인정하고 이거는 다수의 힘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범죄자를 조금 따라가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이 터지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도박 같은 경우도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서버가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당당하게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6년, 7년 이 사이버 범죄가 그 최근 10년 동안 꽤 많이 발달했거든요. 예. 수사력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러면 또 해외 공조도 되게 원활하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 발 넣는 이유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체에 대한 한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박과 관련돼서도 범죄자를 잡는 것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일단은 잡지 못하면 얘네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청소년만이라도 도박을 못하게끔 받지 않게끔 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박의 범죄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제 계좌를 계좌를. 예, 불법 계좌.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도박에 참여한 아이들이 송금을 한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계좌들을 지금 전국 단위로 경찰과 학교와 그다음에 전문 기관이 아이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고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좌가 동결되면 당연히 범죄 수익이 묶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불법 사이트에는 아예 배너 광고가 첫 번째 뜬다는 거예요. 예. 제발 청소년 들어오지 마세요. 아. 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계좌가 묶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소년을 갖다가 환영했는데. 시쳇말로 네. 호구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이제는 정책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감시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그 신고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좌 동결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아이들 중심으로 또는 학교 현장 경찰 치안 현장 이런 데서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효과를 좀 보고 있죠.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긴 하네요.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조금씩 반응들이 일어나곤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도박은요. 네. 국가마다 바라보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국가는 범죄다 철저히. 네, 맞습니다. 어떤 국가는 범죄라 하더라도 그게 누구 범죄냐, 판을 열어준 사람의 범죄냐, 들어간 사람의 범죄냐, 둘 다냐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이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고 외국은 어떻게 보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예, 도박을 한
행위자는 형법에 이제 도박죄로 처벌을 하게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호 처분을 하고 네. 범죄소년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범죄 구도로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 청소년 도박의 문제를 아이의 성장기에 문제 행동으로 보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 ADHD라든지 예, 예. 뭐 정서 불안 장애라든지 네. 이것처럼 똑같이 도박 장애로 봐서 이거를 복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이 문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범죄자인데 신고를 할 리가 만무할 테고 네.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걸 적발을 하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범죄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교사 입장에서 좀 난감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보내자니 이거는 잘못된 행동인데 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는 되게 애로를 겪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여기에 대한 감각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범죄로만 인식하다가 예. 이번 단속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본 거죠. 해서 이번에 1,038명이 잡혔지만 예. 여기에서 70% 이상을 전문기관으로 조사를 마치면 바로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 예, 그래서 약간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요거는 사실 좀 칭찬받아 마땅하죠. 예. 예전까지는 그냥 수사기관이니까 검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검거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고 예.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딜레마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하고 복원으로 가면 그 국가의 특성상 그 국민의 특성상 어떤 정서가 반영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 다시 예. 말하면 인정을 해버리면 청소년 도박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만연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 좀 차근차근 지금 경찰청에서 단속한 것처럼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도 좀 병행돼야 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재발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서포터 개념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해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 청소년 도박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나이 기준 이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만 16세 이상은 거의 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해외는요?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죠. 만 18세 예. 이상이 돼야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또를 살 수 있는 나이가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가 사실은 상한 연령이 좀 높긴 합니다. 그러면 해외는 그 나이라는 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통계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나이의 기준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연령화돼 있죠. 예, 그러니까 상한 연령과 하한 연령이 있는데 하한 연령이 좀 많이 내려가 있죠. 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실태 파악은 이제 명확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들을 지금 보완해야 되는지도 우리 교수님 통해서 국가가 이제 한 발 한 발 더 보완해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 더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앞서 또 말씀 주신 게 국가가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그런 사이버 도박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뭘로 인지하고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회자님 질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네.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 아이들 앞에서 고소를 친 가족이 있을 것 같고요. 있겠죠. 포카도 쳤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윷놀이도 예. 하면서 이제 뭐 돈을 걸고 예.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법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명절에서 하는 도박 행위는 사실은 이제 일시적이라서 이제 처벌 대상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도박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이나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고 아이들을 마주하지 않으면 네. 아이들은 도박을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오 저렇게 침묵을 되네. 해도 되는구나. 아. 타짜라는 영화를 아이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인기 있었던 디즈니에서 했던 뭐 OTT 서비스에서 했던 그 카지노 예,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예. 성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드라마이지만 예. 학교에 가가지고 차무식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정파리도 알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제 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어떤 그런 콘텐츠라든지 네. 그다음에 부모의 스탠스, 태도, 그다음에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방교육이죠. 예방교육. 예,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이 가장 모든 아이들의 행동 수정이나 어떤 그런 치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교육에서 시작되는 건 맞고요. 예. 또 교육에 저는 힘도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려면 학교에서는 교육이 조금 잘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사이버 도박이 지금 보건 교육으로 의무 교육된 게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뭐 어떤 아이들은 효과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자료가 옛날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지금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다. 예. 교육은 예상과 이꼴이 되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아이들에게는 강연식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그 교육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사이버 범죄 같은 디테일한 범죄는 좀 입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좀 한번 이번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아이들에게 징후를 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겠죠. 돈에 집착. 예, 일단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예. 갑자기 뜬금없이 뭐 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패턴은 부모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 패턴도 알겠죠. 예. 그러면 뭔가 조금 씀씀이의 차이가 갑자기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본다면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예. 왜 그러냐면 도박은 하게 되면 빚을 지는 이유가 도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따지만 예. 하면 할수록 이건 꼴게 돼 있는 이게 잃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돈을 빌리는 게 친구구나. 친구 또 선후배.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통계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청소년 도박을 하면서 도박빚을 갖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경로가 지인들,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도박빚을 못 갚게 되는. 예.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활동이 좀 둔해요. 활동이 둔하다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사회 참여가 별로 안 해요. 예. 그래서 학원에도 별로 안 하고 스포츠 뭐 야구 보러 가자 해도 잘 안 가고. 왜? 오로지 스마트폰에 사이버 도박에 여기에 관심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3개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것도 네. 좀 어렵다. 네. 그러면 부모님께서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도박이 좀 더 그런 면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피로를 호소를 하면 예.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피곤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곤하다라는 건 수면 부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면 부족은 특히 사이버 도박을 하는 아이들은 새벽 시간대까지 시간 개념이 없이 그냥 그렇겠죠. 무의식적으로 도박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피지컬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유 없이 피곤을 느낀다? 그러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특히 피로도를 많이 호소한다면 사이버 도박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그런 비슷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모로서 해야 될 그 다음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꽤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 단계란 말이죠. 범죄이기 때문에 예. 범죄이자 질병이기 때문에 예. 이게 부모님의 훈육으로 부모님이 뭐 아무리 많이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부모님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전국에는 모든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는 든든한 경찰관이 있어요. 예. 경찰관에게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개념으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아이를 반드시 인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휴대폰 그대로 뺏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군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저항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의지를 해야 된다. 예,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생활 기록부나 이런 데 남거나 그런 건 그렇지는 없나요?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아이의 이력이 좀 남아서 나중에 우리 아이의 약간 좀 이렇게 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또 걱정되는 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보건적 관점보다는 범죄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에게 넘겼는데 우리 애가 알고 봤더니 뭐 총책이라든가 좀 조직적이라든가 금액도 좀 크다든가 이러면 처벌받을까 봐. 근데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아. 부모님께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처벌을 안 하고 우리 아이를 갖다가 온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내보낼지 예.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이걸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경미한 왜냐하면 범죄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만약에 보내서 기소를 하더라도 예. 검찰 입장에서 또 소년법원으로 보내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소년법원으로 보내서 보호 처분으로 받는 다시 말하면 전과 기록도 없고 예. 아이에게 처분 목적으로 보내는 비율이 꽤 많단 말이죠. 네. 10건 중에 거의 8건, 9건은 그렇게 보내요. 대부분이군요. 예, 왜냐하면 아이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예. 이건 아이의 문제 행동이기도 하지만 질환으로 보는 관점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아이의 운영진까지 가담한 아이를 갖다가 부모님이 해결을 한다? 예, 이건 사실은 힘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한다? 이것도 사실은 단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쉽지 않다고 해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질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겠다라는 질서를 깨줘야 되는데 예, 예. 그 질서를 어떻게 깨줄 거냐? 그건 처벌이 일부 필요하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처벌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벌을 하는 목적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저희가 무슨 뭐 아이를 갖다가 한 건 잡아가지고 숫자를 올리면 뭐 성과가 올라오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네. 성장기 때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오히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진 했는데 적발이 됐다? 그러면 바로 경찰관하고 상담을 해서 수사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 이걸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정말로 20대가 넘어가서 성인이 되면 이제 누가 보호할 거예요. 그렇네요. 학교도 경찰도 이제는 아무도 보호를 안 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그걸 감당해야 될 가족이나 가정의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커지네요. 이건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궁극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지력과 그다음에 사고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육 관련한 OECD 평가나 이런 데서도 한국인 청소년들의 우수성은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달리 이런 범죄와 관련된 일이거나 도박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만 국가가 아직 미약하고 미숙하니까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 이게 좀 뭔가 이것도 한 번은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해외 청소년들은 뭐 15세 좀 넘어가면 이미 이건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네가 그렇습니다. 책임져라 하고 기회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확하게 제가 뭐 많은 뭐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이제 어떤 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널이나 연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 그리고 또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정책이나 법률이나 제도는 항상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라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기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 좀 뭐가 있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다시 말하면 디지털의 문해력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피사, 다시 말하면 OECD의 그 학업 성취도 평가위원회에서 이 학습 평가 지수를 갖다가 쟀을 때 예. 국영수 같은 이런 하드 스킬 전통적인, 같은 이런 네. 교육들은 네. 사실은 상위권에 이렇게 항상 대한민국이 들어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기 범죄,
피싱 메일을 갖다가 만 15세 중학생들에게 다 보내놓고 이게 피싱 메일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OECD 국가별로 평가를 했는데 예. 그때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메일 자체가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 아니 스마트폰 보급률은 우리가 오히려 더 높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부처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 디지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근데 여전히 아이들의 디지털의 어떤 그런 판단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팸 메일이 만약에 온다. 그럼 이게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접근에 대한 단계가 만들어지는데 예. 여기에 대한 의식 자체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네.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도박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내가 꽁무니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 이렇게 잃게 되면 이게 잃는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고 이게 지금 범죄의 구조를 갖다가 잃은 거구나라고 예. 보통 포기하는 경우 일부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중단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건 이건 단편적으로 그냥 도박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기 그리고 특히 좀 아이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도박의 형태가 불법 도박의 형태가 어떻게 가냐면 예전에는 성인을 타겟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다리 달팽이 타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네이밍 자체가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이밍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부터 아이들 타겟으로 해왔고 그렇네요. 아이들은 판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타겟으로 이제 해온 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좀 넘어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 교육이나 또 가정 교육이나 또는 사회 교육 우리 경찰 같은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좀 반영이 좀 된 그러려면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편성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 자체도 지금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져. 체계성이 좀 없군요. 그렇죠. 네.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서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부터 10년간 자비로 동아리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큰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그런 제언 같은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초보소년 이슈가 있으면서 많은 기자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때도 늘 했던 이야기고 지금도 학교 교육청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면 부탁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자라고 지목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꽤 문제성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도박 대신에 뭘 할 수 있는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은 만들어줬는지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또는 치안, 범죄 쪽에서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좀 해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네. 난 다음에 그래야 우리도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거죠. 많은 아이들은 대장님 도박 말고 그럼 뭘 해요 저는요. 스마트폰 말고는 뭘 해요. 밖에 나가면 학교 나가서 친구야 놀자 하면 나가는 순간 저희들은 놀 수 있는 필드가 없는데 그렇네요.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오히려 저는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를 예방하기 전에 청소년을 위한 뭔가의 인프라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 국가 서비스, 시민사회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진정한 예방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구하기 전에 뭘 해줬는지부터 생각하자.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